오늘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과일들 중 몇몇은 60세 이후의 몸에겐 오히려 달콤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예전엔 과일이라면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과일은 비타민 덩어리고 자연이 주는 선물이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직접 제 몸으로 실험해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맞느냐였습니다. 같은 음식도 20대와 70대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살펴볼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이 해로울 리가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과일을 먹고 간식으로 과일을 먹고 후식으로도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췌장과 간의 처리 속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당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몸에 달콤한 당분이 매일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을 병들게 하는 위장된 암살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더 무섭습니다. 당장 아프지 않으니 모르고 지나가지만 혈관은 조금씩 망가지고 가는 조용히 지방을 쌓아갑니다. 노년기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췌장이 피로해진 탓이죠. 그 결과 과일의 당분이 혈관을 공격하고 간에 지방을 쌓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교묘한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밥이나 빵보다도 더 빠르게 간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과당은 간으로 직행하는 특급 열차 같은 존재입니다. 혈당 수치엔 잘 안 잡히지만 간에서는 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이성자님은 매 끼마다 과일을 곁들이는 게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엔 사과 반쪽, 점심엔 수박 한 조각, 저녁엔 배 한 조각. 건강을 생각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과일로 채웠던 거죠. 과일이 몸에 좋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변비도 없고 속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 수치가 공복 기준 135를 넘어섰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고 했고 지방간 초기 증상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되물었죠. 의사가 식단을 자세히 물었고 과일 섭취량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일이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그날부터 과일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아침 과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점심과 저녁 과일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채소를 늘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이 심심하고 뭔가 허전했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혈당은 110으로 떨어졌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3kg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과일을 아예 끊진 않지만 하루 주먹 2개 크기 이상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먹으면 혈당 급상승을 막고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과일 섭취는 주먹 2개 크기를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단맛이 강한 과일은 공복보다 식후 2시간 이후로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바나나는 노인분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부드럽고 먹기 쉽고 변비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껍질만 까면 되니 이빨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엔 이 달콤함이 췌장을 자극하는 불청객이 됩니다. 바나나는 당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당지수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바나나는 쌀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습니다. 즉 먹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젊을 땐 이 정도 충격을 몸이 감당하지만 나이 든 췌장은 이런 급작스러운 요구에 버거워합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사람에겐 칼륨이 좋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가고 이는 심장 부정맥이나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충청남도 서산의 72세 김태식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로 아침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든든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변비도 없었고 나름 컨디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심장이 마구 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대가 되면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정상 범위가 3.5에서 5.0인데 그분은 6.2가 나왔습니다. 고칼륨 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식단을 물었고 바나나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원래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매일 바나나를 2개씩 먹으면서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의사는 바나나를 당장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바나나를 식단에서 뺐습니다.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조금씩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찼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칼륨 수치는 4.8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바나나를 완전히 끊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반 개만 먹습니다. 증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년기엔 바나나 한 개도 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감자나 단호박 같은 자연식이 훨씬 좋습니다. 바나나는 주 2회, 반 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아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도는 피를 맑게 해준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엔 이 달콤한 과일이 오히려 피를 끈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단숨에 올리고 몸속에 요산을 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포도의 과당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생깁니다. 통풍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이 붓고 빨갛게 변하면서 만지기만 해도 불에 댄 것처럼 아픕니다. 특히 달콤한 포도주스나 건포도는 당 농도가 생과일보다 몇 배나 높아서 그 위험이 더 큽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66세 박두환님은 평생 어부로 일하셨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느라 체력 소모가 많았고 밤마다 출출할 때면 포도 한 송이를 드시곤 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게 허기를 달래기에 딱 좋았습니다. 여름엔 거의 매일 포도를 드셨고 겨울엔 건포도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하다 다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고 발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빨갛게 변한 발가락을 양말로 살짝만 건드려도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걸을 수도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통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통풍이 술 많이 마시는 사람만 걸리는 병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통풍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고 포도와 건포도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원인을 짚어냈습니다. 과당이 요산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던 과일이 오히려 병을 만들었다니 말입니다. 의사는 포도와 건포도를 완전히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요산을 낮추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포도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처음 2주는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기가 빠지고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포도를 완전히 끊진 않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껍질째 5살 이하로만 드십니다. 통풍은 재발하지 않았고 다시 건강하게 바다에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포도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양을 한 입 크기로 줄이세요. 껍질째 5살 이하라면 몸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이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블루베리는 당 함량이 훨씬 낮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포도와 포도 주스는 특히 위험하니 가능하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가장 많이 찾는 과일이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 괜찮다, 수분 보충도 되고 시원하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과당은 술보다 간을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여름철 가장 달콤한 즐거움이 간 건강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으로 직접 들어가 지방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입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과일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당은 뇌에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수박을 먹다 보면 한두 조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손이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강현희님은 매일 저녁 수박 반 통을 드셨습니다. 여름이면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수박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물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저녁을 적게 먹으니 살도 안 찌고 속도 편하고 변비도 없었습니다.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급상승해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40 이하인데 그분은 85가 나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지방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은 평생 한 잔도 안 마셨고 기름진 음식도 피했고 저녁도 가볍게 먹었는데 어떻게 지방간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식단을 자세히 물었고 수박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박 반 통이면 하루 권장량의 몇 배나 되는 당을 섭취한 겁니다. 게다가 과당은 간으로 직행하니 매일 밤 간이 과부하 상태였던 거죠. 의사는 수박을 당장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날부터 수박을 식단에서 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수박 생각이 간절했고 입이 심심해서 잠도 잘 안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오이나 토마토를 조금씩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2주가 지나자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체중이 2kg 빠졌습니다. 2달 후 다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5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의사가 이 속도면 몇 달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4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는 38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초음파에서도 지방간 소견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름이 되면 수박을 먹지만 일주일에 2번 1컵 정도만 드십니다. 여러분, 수박은 간식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기호식품으로 보셔야 합니다. 1컵, 그러니까 200g 이하, 주 2회 이하가 적당합니다. 수박 대신 오이나 토마토, 자두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를 선택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보다는 통째로 씹어 먹는 과일이 훨씬 낫습니다. 씹으면서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몸을 살리는 과일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건 괜찮아가 아니라 이건 꼭 먹어야 해에 해당하는 과일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은 떨어지고 면역력은 약해지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회복시켜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좋은 기름이 가득합니다. 이 기름이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씻어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키위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자몽은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이 네 가지는 60대 이후 몸에 꼭 필요한 보약 과일들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김인호님은 고혈압으로 수년간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하루에 2알씩 먹었지만 혈압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재면 150에서 160을 오르락내리락 했고 가끔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의사는 약을 늘리거나 바꿔보자고 했지만 그분은 약을 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아보카도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아보카도를 사서 아침마다 샐러드에 반 개씩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고 비릿한 것 같았지만 올리브유와 소금을 살짝 뿌리니 먹을만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아보카도를 먹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지럼증이 줄어들었습니다. 혈압을 재봤더니 140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기했지만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으면서 혈압은 점점 안정됐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놀랐습니다. 혈압이 130으로 떨어져 있었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뭘 했느냐고 물었고 그분은 아보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계속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여전히 아보카도를 먹고 있고 혈압은 120에서 130 사이로 안정적입니다. 약도 하루 한 알로 줄었고 머리 아픈 일도 거의 없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지금 블루베리와 키위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기억력에 좋고 키위는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아보카도는 혈관 청소부, 블루베리는 기억력 회복제, 키위는 면역 강화제, 자몽은 혈당 조절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단, 자몽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보약 과일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블루베리 반 컵에 아보카도 반 개, 키위 반 개, 물 반 컵을 넣고 갈면 됩니다. 이걸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과일은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을 때 가장 잘 흡수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무심코 집어드는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도 예전엔 단 과일을 즐겼습니다. 바나나도 먹고 포도도 먹고 수박도 실컷 먹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간이 생겼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 경고를 받고 나서야 식단을 바꿨습니다. 과일을 가려서 먹고 양을 줄이고 타이밍을 조절했습니다. 독이 될 수 있는 과일은 끊거나 최소화했고 보약이 되는 과일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나니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겼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5kg이 빠졌습니다. 오늘부터 단 3일만이라도 독 과일을 끊고 보약 과일을 드셔보세요.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수박 대신 키위를 선택해 보세요. 3일 뒤면 블루베리 한 알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혀가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자연의 맛이 훨씬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병실이 아닌 산책길 위에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고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따라 이유 없이 어깨가 뻣뻣하거나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끝이 자주 저리신가요? 나이 드니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쉬운 이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건강 정보를 전달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건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 그리고 과학이 증명한 예방법을 통해 뇌경색을 예방하고 건강한 뇌혈관을 지키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지을 때 혹시 한쪽 입꼬리가 덜 올라간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거나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는 증상을 경험하시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 속에서 시작된 미세한 막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참 영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작고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수년, 아니 수십 년에 걸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스며들듯 우리 혈관도 서서히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처음엔 혈관벽에 작은 염증이 생기고 그곳에 지방 성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몇 년씩 반복되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지죠. 문제는 혈관이 8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혈관이 절반쯤 막혀도 몸은 나름대로 적응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1세의 박노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노현 씨는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세면대 앞에서 양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던 중 이상한 걸 느끼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한쪽 볼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싶어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딸이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은 박노현 씨는 검사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혈관 탄력 저하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방치했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부터 박노현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을 고치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괴롭히던 어지럼이 사라졌고 계단 오르기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얼굴 근육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관 상태도 호전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고 계시며 주변 분들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조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눈이 가장 좋은 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얼굴, 손, 다리의 균형과 감각을 매일 잠깐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한쪽이 처지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발끝으로 서 봤을 때 균형이 잘 잡히는지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점검이 3초면 충분합니다. 만약 증상이 반복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늦지 않았을 때 시작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 가장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뇌입니다. 놀랍게도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혈액의 25%,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장기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4분의 1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뇌는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고 있다고 느낄 때도 뇌는 계속 활동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장기들은 혈류가 잠깐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류가 단 몇 분만 막혀도 뇌세포는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진행됩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염증으로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달라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덩어리는 점점 커지고 혈관은 좁아집니다. 마치 하수구에 때가 끼듯이 말입니다. 이 과정이 10년, 20년에 걸쳐 진행되다가 결국 혈액이 통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피로감이 늘어나고 두통이 잦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증상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면서 말이죠. 66세 이서윤 씨도 그랬습니다. 이서윤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셨고 본인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어 식사량을 줄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통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오후 3시쯤이 되면 머리 뒤쪽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잠시 나아지지만 다음 날이면 또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분은 별일 아니라며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동맥 협착 초기 단계였습니다. 목에 큰 혈관이 좁아져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서윤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춥거나 더워도 빠지지 않고 걸었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을 고치려고 국물은 절반만 먹고 김치도 덜 먹었습니다. 처음엔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 힘들었지만 2주쯤 지나자 입맛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후마다 찾아오던 두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지럼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칭찬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걷기와 저염식을 실천하고 계시며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무리해서 걷는 것보다 10분씩 3번 나눠 걷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움직이는 게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은 지속적인 자극에 반응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10분, 내일 10분, 모레 10분 이렇게 쌓이는 게 힘입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식탁에서 국물만 절반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염분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 말만큼 위험한 게 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셨으니 매일 산책하니 건강검진 결과가 괜찮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그런 믿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도 조심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작은 신호들,
무시했던 증상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터지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응 속도입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뇌혈류가 차단된 후 4시간 30분, 이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안에만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4시간 30분이 지나면 치료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하느냐가 회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루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 사이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74세 최명자 씨의 이야기는 정말 다행스러운 경우입니다. 최명자 씨는 평소 손주들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그날도 손주가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가져온 그림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을 더듬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 뭔가 말하려는데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손주가 할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옆방에 계시던 남편분이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최명자 씨는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 한쪽이 약간 처져 보였습니다. 남편분은 몇 달 전 보건소에서 들었던 뇌경색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주저없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구급대원이 즉시 출동했고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도착 후 바로 검사가 진행됐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발병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치료는 시간이 생명인 치료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최명자 씨의 경우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고 이어서 재활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팔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 힘들었지만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가족들도 곁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기적처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말도 다시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됐고 팔다리 움직임도 거의 회복됐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빠른 회복은 초기 대응이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생명을 구합니다.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뇌경색 증상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이걸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 확인하기, 팔 들어보기, 말하기 시켜보기,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몇 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집 냉장고에 이 세 가지 증상을 적어 붙여두세요. 가족끼리 이상하면 바로 119에 전화하자고 약속해 두세요. 이런 준비가 실제로 생명을 구합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가까운 마트에 답이 있다는 말 믿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값비싼 영양제를 드십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과일들이 때로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가지 과일, 포도와 오디와 토마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저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뇌혈관을 지키는 천연약이 됩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진한 색깔입니다. 포도의 보랏빛, 오디의 검은빛, 토마토의 붉은빛, 이 색깔들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색 안에 우리 혈관을 지키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딱딱한 고무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요. 오디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처받기 쉬운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셈이죠. 토마토의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 줍니다. 혈관 속 청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모두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해로운 물질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69세 문혜진 씨는 이 세 가지 과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문혜진 씨는 평소 간식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달콤한 과자와 빵을 즐겨 드셨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고 혈중 지질 수치도 좋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혜진 씨는 고민했습니다. 평생 먹어온 간식을 끊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과일의 효능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특히 진한 색깔의 과일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과자 대신 포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실에 오디를 항상 준비해두고 출출할 때마다 몇 알씩 먹었습니다. 토마토는 매일 저녁 반찬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엔 과자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입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져 낮잠을 자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머리도 한결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8주 후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중 지질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 개선은 흔치 않다며 칭찬했습니다. 문혜진 씨는 지금도 매일 이 세 가지 과일을 드시고 계십니다. 과자는 이제 거의 찾지 않습니다. 과일이 주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상쾌함을 알게 된 후로는 과자가 너무 달고 느끼하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졌다며 주변 분들께도 이 방법을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이 과일들을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일까요? 포도는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집중돼 있으니까요. 씻을 때는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깨끗합니다. 오디는 생과일을 구하기 어려우니 냉동 제품을 활용하세요. 냉동에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침 요구르트에 몇 알 넣어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완숙된 것을 고르세요. 빨갛게 익을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집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달걀과 함께 볶아 먹으면 한 끼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혈관 청소와 탄력 회복, 혈전 방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 보러 갈 때 진한 색깔 삼총사를 먼저 카트에 담으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평생 해온 습관을 이제 와서 바꾸는 게 가능하겠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화는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70세든 80세든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몸은 반응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 건강은 단기간의 노력보다 꾸준한 루틴이 핵심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면, 스트레스, 식단, 걷기, 이 네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회복 속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만 잘해도 도움이 되지만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혈관이 회복할 시간을 갖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에 영양이 공급됩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도우며 시너지를 만듭니다. 63세 한도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도연 씨는 몇 년 전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취미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리듬이 흐트러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 새벽에 잠들고 점심때쯤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만 제대로 먹었습니다. 움직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고 혈당도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도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건강을 너무 방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의사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도연 씨는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과일 먹기, 걷기 30분, 밤 11시 전 잠자리 들기. 이 3가지를 달력에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첫 주에는 체크 표시가 듬성듬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날이 있어도 다음 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먹는 게 습관이 되고 걷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찍 자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았고 온몸이 가벼웠습니다. 그토록 괴롭히던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참 동안 머리가 어질어질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수치들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하며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도연 씨는 달력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 그저 이 3가지를 매일 체크했을 뿐이라고요. 지금도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체크 표시가 빼곡하게 채워진 달력을 보면 뿌듯함과 함께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이 루틴이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만 잘 해보자. 이 마음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한 달 후를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오늘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과일 한 접시, 오늘 30분 걷기, 오늘 일찍 자기.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면 그 하루들이 모여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혈관은 어느새 젊어집니다.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과일 먹었는지, 걸었는지, 몇 시에 잤는지 이 3가지만 표시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8시에 물 마시기 알람, 오후 3시에 과일 먹기 알람, 저녁 7시에 산책 알람, 이렇게 3번만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작은 장치들이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뇌경색은 분명 두려운 병입니다. 한순간에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뇌혈관은 건강을 되찾습니다. 포도, 오디, 토마토 이 3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 혈관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이 과일들이 매일 30분 걷는 그 시간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킵니다. 오늘 마트에 가시면 장바구니에 진한 색깔의 과일들을 담아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30분은 부담스럽다면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 11시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혈관을 지켰다. 나는 오늘 내 건강을 돌봤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줄 겁니다. 그 자신감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좋은 습관을 이어가게 만들 겁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건강한 뇌혈관과 함께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